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제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로 방송 들어갑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네요. 지금 판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동향도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동향도 살펴봤는데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 대세 꺾이지 않았다. 압승이다. 뭐 떠들고 있는데요. 갈수록 힘이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공갈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요. 어느 시점부터 제 생각에는 한 2, 3일 전부터 자신감이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 자신감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데요. 골든 크로스를 지금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가 있고 심지어는 말이죠.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물밑 조사를 해본 결과 이재명에게 3자 구도에서도 벌써 5% 이상 7% 정도 이기고 있다라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자, 까보면 알겠습니다만 자신감이 그야말로 사기충천입니다. 처음에 해보나 마나다. 이번 뭐 대선은 뭐 이재명 그 대통령 일단 확정해놓고 하는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다. 이런 패배주의가 정말 엄청났었죠. 근데 그것이 요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죠. 바로 개표 이제 과정에서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그런 일만 없으면 된다. 이건데요. 이것 또한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과거 다른 선거에 비해서 4.15라든가 4.10 같은 이런 총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와도 비교해봐도 상당히 조건이 좋다라고 하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무섭게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마지막에 2%가 부족했었는데 그걸 유시민이가 만들어줬죠. 지금 이번 대선 최대 이슈가 바로 요겁니다. 유시민의 그 망언, 망동, 망발이죠. 이걸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이기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일단요, 객관적인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쭉 이야기,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을 일단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문수 부인 비하한 유시민 겨냥 설란영이 김문수다. 모든 화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설란영 여사를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애틋한 사이입니까? 네, 과거 엄청난 스토리도 있고 두 분이 이제 결합된 그 과정, 과거 노동 운동을 하면서 두 사람 다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이제 장인 어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때 백수 건달 상태고 쫓기는 상태였었죠. 김문수 당시 이제 청년 말이죠. 한심하겠죠. 장인 되실 분이 자네는 뭘로 우리 딸을 먹여 살릴 건가 이 질문에 제가 만인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와이프 한 명, 마누라 한 명 먹이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로 장인을 설득하고 결혼에 골인했는데 골인하고도 사실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죠. 넉넉한 적이.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서민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민 아파트입니다. 4층짜리더군요. 평생 국회의원 3번, 도지사, 그것도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도지사 2번, 거기다가 이제 장관까지도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직책도 많습니다. 그런 분이 수도권 기준으로는 서민 중에서도 하급에 속하겠죠. 하급. 중상 하로 나뉘면요. 하에 속하는 서민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찰을 조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조선일보 사설에서 그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특이하게 현찰을 조금 몇 억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튜브 하면서 번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1년 뭐 2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6, 7년, 5, 6년 길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억 정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나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돈을 만져보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이런 서민파리가 아니고 서민 그 자체가 후보가 된 케이스고 부부가 다 서민이죠. 부부가 다. 물론 명예라든가 이런 것은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제 0.1% 안에 들어가는 탑 클래스지만 살림살이 살아가는 형편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서민 그 자체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깔 게 없는 거야.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그 방식을 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크게 먹히는 게 갑질 뭐 이런 겁니다. 서민팔이 이런 거죠. 그걸로 일단 자기 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 반대측처럼 이렇게 반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처럼 만들어 갔거든요. 그거를 저들이 이번에 구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재명이가 더 삐까뻔쩍하게 사는 인간이죠. 도저히 서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김문수 앞에서는, 설란영 앞에서는. 부부 대 부부로 봐도 게임이 안 돼. 김문수 대 이재명 해봐도 게임이 안 돼. 설란영 대 김혜경 해봐도 게임이 안 돼.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가장 큰 이 장점은 김문수 후보 그 자체, 설란영 여사 그 자체, 부부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더욱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놀랍게도 이번에는 좌우의 대결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이 대결로서 김문수가 압도적이다라고 하네요. 설란영이 압도적이다. 이겁니다. 이념 대결이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이념 대결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인간 김문수 대 인간 이재명 이 대결로 가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프레임을요. 이재명 대 윤석열 가게 되면 이게 이념이 돼요. 뭐 계엄이 나오고 내란이 나오고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되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설란영 대 김혜경으로 가게 되면 누가 깨끗하냐, 누가 더 올곧은 국목감이냐 이런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지. 부부 합산해서 보면 더 차이 나요. 더. 그러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이재명 잡는 전문 킬러로서 하늘이 준비한 카드가 맞는 겁니다. 누리 PD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바로 그 천적론, 바로 거기서 김문수 후보만이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내세우는 장점이 다 죽어버립니다. 김문수 앞에서는 업적이면 업적, 뭐 청렴이면 청렴, 뭐 그러고왔던 길 그 자체면 서사면 서사, 비교될 게 없거든. 오직 하나 나이가 조금 더 이렇게 몇 살 적게 먹었다라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대결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다 진다고 했지만 저는 줄기차게 이긴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최소한 지금 그때 당시 어림도 없어요. 이번 대선은 하나 많아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도요.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그래도 안 될 걸? 비슷하게는 나오겠지. 가령 이재명이가 한 49 나오면 김문수도 한 47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기지는 못할 거야.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게 공공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는 이겁니다. 거북섬도 물론 큰 이슈입니다. 이재명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호텔 뭐 노쇼 경제학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재명의 허무맹랑함, 속빈 강정 같은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존재를 그대로 이제 보여준 것이다. 거기다가 카리나 이야기, 카리나 젓가락 이야기가 또 터지면서 10대, 20대, 30대들 젊은 층을 자극했죠. 실제 중도층은 바로 그들을 말하거든요. 10대, 20대, 30대들. 여기가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김문수로 많이 넘어온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몇 단계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시점에서요. 유시민 그것도 터지고 카리나도 터졌습니다.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숨에 서로 5% 깎고 오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명 5% 내려오고 김문수 후보 5%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절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막판 결집을 통해서 본투표 결집을 통해서 이것을 끝장을 낸다. 단 하나 부정선거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끝까지 감시망을 이렇게 가동을 해야 되겠죠. 자, 아내가 자랑스럽다. 옷 입은 김문수, 김대중 노무현도 상고 출신이었다. 권양숙 여사도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중졸이죠, 중졸. 자, 이번에 유시민이가 엄청난 패착을 뒀다라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일부러 프락치 같은 존재로서 이재명 물을 먹였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최근에 공개된 것들 중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요 정도였는데요. 요거는 깜깜이 상태 전에 공표할 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런 정도였었죠. 단일화 가상 대결 44.1대 46.7. 이 당시 이제 이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눈에 띄고요. 물론 아직도 이준석은 사퇴를 안 했습니다만 사퇴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김문수로 단일화할 경우에 이렇게 이긴다라는 것. 어쨌거나 이기고 있다라는 게 이게요.
민주당 혹은 저쪽 이재명 개딸 측에 엄청난 어떤 부담을 주고 패닉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투표 43.6 이재명, 김문수 42.7, 이준석 8.8 거의 다 따라붙었잖아요. 이게 벌써 깜깜이 상태 전이니까 며칠 전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칼이나 그리고 유시민 이제 망언이 터지면서 이재명은 더 떨어졌고 김문수는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3자 구도에서도. 그러면 김문수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김문수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벌써 골든크로스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권영국이도 결국은 사퇴 안 했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데 지지율이 조금 나왔어요. 이게 잘하면 심상정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준석이도 말이죠. 지지율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가 지금 뚜렷하고 실제로는 요즘 지지율은 대선 D-1 이 상태에서는요. 지지율이 5%급으로 떨어졌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럼 더 떨어지겠죠. 사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준석이는 이번에 자기 정치 인생 10수년 되죠. 그래도 가장 결정적 패착을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고 자기는 그냥 무대 뒤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어서야 될 그것이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방안이었을 텐데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요. 막판 이준석의 사퇴 선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 다른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제가 스크린샷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만 쭉 보고 가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민주, 이재명 대세 변함없다. 골든크로스 주장 근거 없다. 이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라면은 정말 저들이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뭐 MBS라든가 한국갤럽처럼 많이 이기고 있다 그러면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니들이 까불어 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느긋하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도 지금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이들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국민의힘 김문수, 이재명 다 따라잡았다. 투표율 높이면 역전 가능하다. 자, 본투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영남권 아시죠?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전라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평균보다도 한 20% 가까이 높았고요. 20% 이상 높았습니다. 영남은 평균보다도 10% 정도 낮거나 한 5% 정도 낮게 나왔죠. 이게 뭘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전라도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더 올라갈 표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영남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김문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칼 뽑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격 명령, 출동 명령이 안 떨어진 겁니다. 딱 지금 본투표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엄청난 또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한 2, 3% 떨어졌잖아요. 그거조차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말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표가 그만큼 달아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성선을 높이는 어떤 그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분 박상규 씨. 이 사람은 SBS 이런 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송인으로서 기자로서 이제 이 30수년간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제 은퇴했죠. 유튜브를 얼마 전에 열었는데요. 이 사람은 구라 안 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라도 분인데 보수적 색채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중립적으로 논평하려고 애쓰는데 이분 영상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여조 첩보 김문수 7% 차로 추월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7% 차로 이겼다. 이준석이는 6%대로 추락했고 지금 추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이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대반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미 골든 크로스는 일어났다라고 이분은 주장합니다. 영상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 7% 차로 추월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지금 실제 나와 있는데 발표만 못하지만 그 여론조사 기관은요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많이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런 말을 이분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고 정보가 저는 틀렸다라고 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거의 여왕 부울경 유세로 낙동강 전선 공약 이런 것도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나섰죠.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이명박 그리고 부울경 그리고 이제 TK 이런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역대로 이명박, 박근혜, MB와 저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을 이끌어낸 최초의 인물입니다. 최초의 사건입니다. 보수가 어려워졌던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 두 사람만 하나가 됐으면 천하무적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보수가 어느 정도 위용을 100% 갖추지를 못했죠. 이번에 그것이 다 복원이 된 겁니다. 막판에. 이명박 더하기 박근혜, 이명박근혜죠.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다가 일이 되려고 하니까요. 황교안 저 후보도 지금 사퇴했잖아요. 뭐 1%라도 이제 보태겠다라는 그 마음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황교안 후보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버텨줘야 될 이유도 있거든요. 나중에 소송이나 아니면 부정선거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갖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선거 참관인을 직접 이렇게 부방대 대원들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사라진다고요. 이분이 사퇴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있었죠. 표도 표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무소속 후보 한 명 있죠. 송진호라고요. 이 사람은 거의 0%대 지지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부방대 임무를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방대 어떤 그런 그 조직을 흡수하는 것과 함께 황교안 후보에 의해 가지고 개몽된 인물이죠. 개몽. 황교안에게 설득당한 송진호. 기호 8번 송진호 후보 개몽 성공 이런 거 나오죠. 이것 또한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두 사람이 토론했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황교안 후보가 제시하는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한 겁니다. 와, 이럴 수가. 이것 또한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요. 계속 가봅니다. 자, 최병묵의 팩터, 이준석의 조기 패배 선언 외 본투표 이틀 앞두고 올인 과학적 통계 지표 외면할 이유 없다. 준석이는 이제까지 부정선거를 전혀 이렇게 인정치 않았고요. 부정했잖아요. 여기서도 놀랍게도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본투표 이틀 앞두고 돌연 과학적 통계 지표 외면할 이유 없다. 뭐 그 꼭 부정선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 변화를 보고 준석이도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다. 자기가 도저히 10%, 15%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준석이로 가는 표가 사표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생각외로 지지율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극적으로 김문수 후보 사퇴 선언하고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오른쪽에 김문수 공개 못하지만 이미 골든 크로스다.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뻥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드디어 이제 하루 이틀 전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개 못하지만 이미 골든 크로스다. 여의도 연구원이 다각도로 지금 분석을 하고요. 자체 여론조사도 여러 번 돌렸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미 골든 크로스 넘어섰다. 이재명에게 이게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지지세 변화 없다. 골든 크로스 근거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급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 놓아줬어. 이재명 지지한 적 없다. 보도에 김문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준석 거짓말이 일상화된 인물이 이재명이다. 자, 저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좌경화된 언론에 의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제 당하고 그랬죠. 집 놓아줬어 하면 미국의 사업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재정 분석가로서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로서 소로스 펀드 매니저먼트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죠. 조지 소로스와 비견되는 그런 세계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통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지를 받는 것처럼, 그러면 경제 전문가처럼 대우받겠죠. 이 다 뻥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입 벌구라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겠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내란 세력 엄중 처벌, 김문수 죄인 교도소 편할 것. 이게 프레임 3이거든요. 프레임 3. 이재명은 좌우지간 김문수하고 싸우기 싫은 거야. 김문수도 언급 안 하고 설란영 여사도 언급을 안 해요. 오로지 내란. 그래, 내란은 누굽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 가지고 이재명 대 윤석열 이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작전상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선을 긋는 어떤 발언을 해왔죠. 김문수 후보도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안 통해요. 내란 프레임이 안 먹히더라고. 제가 그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을 크게 떠들었지만 실제 내란이 실체가 없고 너무도 짧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란 프레임으로 저들이 몰아간 게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다.
결정적 표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한 어떤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단 한 표라도 이재명이 더 이미 김문수가 뒤집었다. 뭐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문수의 대반격, 대반전, 대역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문수다. 이게 절대 뻥카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요. 김광일 TV 조선일보 기자죠. 김문수 발언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섰다. 골든크로스다. 판이 뒤집혀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 둘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정말 본투표 날 결집하고 많이들 본투표 해주면은 부정선거 이슈가 다소 있더라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엄청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낸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만일에 다른 누군가 갔으면 절대로 이재명이 못 이겨요. 제 생각에는 가령 한동훈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없어. 한동훈은 보여줄 이야기가 없다니까. 지금 보이는 이미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올려놓고 계속 흔들게 되면요 무너져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 문제로 틀 게 많습니다. 틀릴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한동훈은 네거티브 완전 거기 이제 폭탄 맞을 겁니다. 한덕수도 마찬가지야. 바로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로는 이재명을 잡지 못해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발전 그거 다시 소환하고 그러면 그냥 무너집니다. 안 된다니까. 오로지 깔 게 없는 네거티브 할 게 없는 김문수 뭐 나타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을 잡는 인물로서는 딱 한 명 있었는데 딱 한 쌍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김문수 설란영 부부였다. 이런 이야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